빨리 죽으세요, 제발. 이 건물 내가 꿀꺽할 테니까 걱정 말고 눈 감으세요. 며느리는 쉰내가 나는 미음을 억지로 시어머니의 목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지마비로 누워 옴짝달싹 못하는 시어머니는 눈물 대신 분노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위가 보낸 간병인은 사실은 사위의 내연녀였고 환자 옆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조롱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500억대 재산을 노리고 벌어진 자식들의 추악한 배신과 폐륜, 그리고 사위의 은밀한 불륜까지. 그들은 어머니가 식물인간이라고 믿었지만 몰랐습니다. 침대 구석, 며느리가 촌스럽다며 던져두었던 낡은 곰 인형의 까만 눈동자가 그 모든 지옥의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500억 계약서에 마지막 지장을 찍으려는 순간 전신마비라던 그 어머니가 모두의 눈앞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자, 오늘도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말순의 거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인주밥과 하얀 서류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하던 박말순의 등은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 최영자가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러세요? 그냥 도장 한번 꾹 찍으면 되는 일이라니까요. 최영자가 들이민 서류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서울 요지에 있는 5층짜리 건물. 박말순이 평생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안 먹고 안 입어가며 장만한 피 같은 재산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눈앞에 그 서류를 들이밀며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날강도 같은 것들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니들 빚 갚으라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내놓으란 말이냐? 옆에 앉아있던 아들 김철수가 눈치를 살살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유, 엄마. 누가 뺐는데? 잠시 명의만 돌려놓자는 거지. 사업 자금 융통만 하고 다시 엄마 앞으로 해준다니까? 영자 말이 맞아. 요즘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최영자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철수 씨 사업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이번 달 안에 막지 못하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어머니는 저 건물 끌어안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만이지만 우리는요? 손주 녀석 학비는 어떻게 하고요? 최영자의 눈빛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조바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계산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저 건물만 내놓으면 당장 급한 불 끄고 남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인이가 저걸 왜 저렇게 움켜쥐고 있어?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최영자는 시어머니가 얄밉다 못해 증오스러웠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돈줄을 틀어막고 있는 악귀처럼 보였으니까요. 박말순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자식 새끼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알거지로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이 나쁜 놈들아. 박말순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가 허공에 흩날리며
최영자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최영자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최영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 진짜 노망이 나셨나? 좋게 말로 하니까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시네. 최영자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줍더니 다시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말순의 손을 억지로 잡아채 인주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찍으세요. 빨리 찍으라고요. 박말순이 완강히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라. 이거 안 놓냐? 아유 어머니. 제발 좀. 김철수가 말리는 신용만 할 뿐 적극적으로 아내를 뜯어 말리지 않았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 최영자가 홧김에 박말순의 어깨를 거세게 밀쳤습니다. 에이씨 진짜. 박말순의 몸이 힘없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하필이면 머리가 뒤에 있던 장식장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말순이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김철수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차라리. 최영자는 쓰러진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기보다 흐트러진 서류를 먼저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닥쳐올 상황에 대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얀 병원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박말순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세입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언어 기능과 운동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어요.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영구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선고와도 같은 말에 병실 밖 복도에 있던 김철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지마비라니. 그럼 우리 엄마 평생 누워만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최영자의 표정은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인지 능력은요? 사람을 알아보거나 의사 표현은 전혀 못하시나요? 현재로선 눈을 깜빡이는 정도 외에는 의사소통이 힘듭니다. 듣는 건 가능하실 수도 있지만 반응을 못하시니 답답하시겠죠. 의사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말순의 사위 강민석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가득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처형, 어떻게 된 겁니까?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니요. 최영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강민석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부 어머니가 사지마비래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신데. 강민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 머릿속으로 득실을 따졌습니다. 장모가 건강할 때는 그 깐깐한 성격 때문에 건물 담보대출은커녕 10원 한 장 꺼내 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하지만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처형, 형님 사업 자금 급한 거 아직 해결 안 됐죠? 네. 네 뭐. 최영자가 말끝을 흐리자 강민석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모님이 저 상태라면 법적 대리인 지정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거 훨씬 수월해져요. 의사 진단서만 잘 꾸미면 성년 의견인 신청도 바로 될 거고요. 최영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고모부가 그거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면 금방입니다. 대신 강민석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최영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식 투자한 게 좀 꼬여서 급전이 필요한데 장모님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대출 좀 넉넉히 받아서 같이 씁시다. 어차피 장모님 저렇게 누워 계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현금 확보해 두는 게 효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강민석의 속내는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늙은이가 쓰러졌군.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건물 담보로 당겼으면 빚 갚고도 남겠어. 어차피 처남 부부는 멍청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김철수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매제, 그래도 엄마가 저러고 계신데 우리가 돈 이야기부터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누나한테는 뭐라고 연락하지? 강민석이 정색하며 김철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형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 처형이 알면 당장 달려와서 재산 분할하자고 난리 칠 텐데 감당되시겠어요? 그리고 장모님 병원비, 간병비 한 달에 몇백씩 깨질 텐데 형님 능력으로 되십니까? 강민석은 돈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김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당분간 지혜 처형한테는 비밀로 하죠. 장모님은 병원에 오래 계시면 병원비만 축나니까 퇴원시켜서 집으로 모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주 유능한 간병인을 알고 있거든요. 입도 무겁고 일도 잘하는 사람으로. 최영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여보, 고모부 말이 다 맞아. 당신 누나 알면 시끄러워지기만 해.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가 모시자고. 그게 효도야. 세 사람은 병실 문을 열고 박말순이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말순은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청각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박말순은 마음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믿었던 사위까지 작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뜯어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릴 뿐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최영자가 박말순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으로 모셔서 아주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건물 관리도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푹 쉬세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했지만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박말순의 금고가 어디 있는지 머릿속으로 집 구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박말순의 안방은 더 이상 아늑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대낮에도 어둑어둑했고 방 안가득 퀴퀴한 노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죠.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운 박말순은 눈동자만 굴려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컥 거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최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식은 미음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죠.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침대 옆 협탁에 그릇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아유,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최영자는 침대 등받이를 거칠게 올렸습니다. 박말순의 목이 힘없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목을 가눌 힘조차 없는 시어머니를 보며 최영자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목 좀 똑바로 해보세요. 흘리면 또 빨래해야 하잖아요. 최영자가 숟가락으로 미음을 대충 퍼서 박말순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비린 맛이 났습니다. 박말순이 삼키기 힘들어 컥컥거리자 미음이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려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아이씨, 진짜. 최영자가 신경질적으로 물티슈를 뽑아 박말순의 입가를 벅벅 문질렀습니다. 거친 손길에 박말순의 얇은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박말순은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 때도 누구에게 머리 숙인 적 없던 그녀가 며느리 손에 짐승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나? 최영자가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민폐인 거 아시죠? 병원에 계시면 간병인이라도 쓰지. 돈 아낀다고 집으로 모셔왔으면 고마운 줄 알고 주는 대로 잘 드셔야죠. 저기 철수 씨 사업 자금 대출 이자 막느라 내 명품 가방도 다 팔았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녀는 숟가락을 다시 들이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곱게 도장 찍어주셨으면 우리도 좋고 어머니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건물 끌어안고 저승 갈 것도 아니면서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는. 박말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최영자는 그 눈물을 보고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울지 마세요. 약해 빠진 척해도 소용없으니까. 아, 맞다. 고모부가 그러는데 어머니 건물 담보대출 심사 거의 다 됐대요. 어머니 인감 도장만 찾으면 끝인데 대체 어디다 숨겨두신 거예요? 장롱 밑? 아니면 그 촌스러운 곰 인형 뱃속? 박말순의 눈동자가 순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침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곰 인형.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유일한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눈에는 딸 지혜가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최영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최영자가 박말순의 시선을 눈치채고 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요? 에이, 설마. 냄새나고 더러운 이걸 아직도 끼고 사네. 최영자는 인형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더니 별다른 게 없자 다시 침대 구석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박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싶었지만 호흡 근육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계세요? 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영자가 반색하며 방문을 열어젖힌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고모부 왔어요? 아유, 때마침 잘 왔네. 나 이 노인네 밥 먹이다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박말순은 열린 방문 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 김철수와 사위 강민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강민석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상태는 좀 어때요? 의식은 계속 있는 거죠? 네, 눈만 껌뻑껌뻑해요. 귀는 열려 있어서 말귀는 다 알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얄미워 죽겠어.
최영자가 부엌에서 냉수를 꺼내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김철수가 불안한 듯 다리를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매제, 근데 지혜한테 연락 안 해도 진짜 괜찮은 거야? 어제도 지혜한테 부재중 전화 와 있던데. 내가 안 받으니까 문자까지 왔더라고. 엄마 잘 계시냐고. 강민석이 정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지금 처형 오면 다 끝장이라니까요. 처형 성격 아시잖아요. 장모님 저런 꼴 보시면 당장 경찰 부르고 소송 걸 사람이에요. 그럼 형님 사업 자금은요? 당장 다음 주에 막아야 할 어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철수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석은 김철수의 공포심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제가 처형한테는 잘 둘러댔어요. 장모님이 요양차 공기 좋은 지방 내려가셨다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 취해야 해서 연락 안 된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방 안에 누워있던 박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지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리에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여기 있다. 엄마가 여기 감금되어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바람 빠지는 쇳소리뿐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최영자를 향해 은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처형, 근데 금고 비밀번호는 아직도 못 알아낸 겁니까? 인감이랑 집문서가 분명 그 금고 안에 있을 텐데. 최영자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생일, 전화번호, 철수 씨 생일 다 해봤는데 안 열려요. 저 노인네가 워낙 의심이 많아서 이상한 번호로 해놨나 봐요. 강민석이 혀를 쯧 찼습니다. 그거 못 열면 성년후견인 지정될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해요. 시간을 끌수록 형님 사업만 위험해지는데. 강민석이 잠시 고민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술자 불러서 금고를 뜯든지 해야지. 그리고 처형, 혼자 간병하기 힘들죠? 제가 사람 하나 알아봤어요. 사람요? 간병인 안 쓴다면서요. 그냥 간병인이 아닙니다. 제 지인 소개인데 입 무겁기로 소문난 특수 간병인이에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장모님 입단속 시키는 데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형님 댁에 드리세요. 최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고모부가 월급까지 준다면야 우리야 땡큐지. 나 진짜 똥기저귀 가는 거 역겨워서 토 나올 뻔했거든요. 김철수가 우물쭈물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 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혹시라도 엄마 학대하거나 그러면. 강민석이 피식 웃으며 김철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에이 형님,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학대라뇨. 장모님 편하게 모시려고 부르는 건데. 형님은 그냥 사업 재기할 생각만 하세요. 이 매제가 다 알아서 판 짜놨으니까. 강민석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가 말한 특수 간병인은 사실 그의 내연녀 정미란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만난 정미란을 집안에 심어두고 박말순의 금고를 털고 감시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는 속셈이었죠. 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말순의 방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장모님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야겠네요. 강민석이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맡에 섰습니다. 그는 문이 닫히지 않게 몸으로 살짝 가린 뒤 박말순을 내려다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김철수와 최영자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가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들리시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 재산 장모님 돌아가시면 다 자식들 거 아닙니까? 조금 일찍 당겨 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예쁜 간병인 하나 붙여드릴 테니까 심심하진 않으실 겁니다. 강민석은 박말순의 이마를 톡톡 치며 비웃었습니다.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효도하는 거 끝까지 보시지 않겠습니까? 박말순은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인간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몸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며 강민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네 놈 뜻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런 박말순의 눈빛을 즐기듯 유유히 방을 나갔습니다. 처형, 그럼 내일 그 간병인 보낼게요. 잘 부탁합니다. 아유, 고모부만 믿을게요. 조심히 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최영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닫힌 방 안의 박말순에게는 그 소리가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말순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움직여야 해. 움직여야 해. 저것들을 죽이기 전엔 절대 못 죽어. 아주 미세하게,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오른쪽 검지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피어오른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영자는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텔레비전을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벌써 왔나 보네. 최영자가 현관으로 달려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짙은 화장에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굽이 좋기 10cm는 되어 보이는 키리를 신은 그녀는 간병인이라기보다는 강남 사모님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고모부 소개로 오신 분 맞나요?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화려한 네일 아트를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네, 맞아요. 정미란입니다. 강 부장님 소개로 왔어요. 최영자는 그녀의 화려한 차림새에 기가 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고모부가 소개한 사람이라 그런지 때깔부터 다르네. 전문가는 원래 이런 건가? 최영자가 호들갑을 떨며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아유,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수발 드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거든요. 정미라는 집안을 훑어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이 꽤 넓네요. 관리하기 힘드시겠어요. 말도 마세요. 저 노인네 쓰러지고 나서 청소할 시간도 없었다니까요. 아,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최영자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라는 코를 찡긋하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어우, 냄새. 환기 좀 시키지 그러셨어요. 창문 열면 춥다고 난리 칠까봐 못 열었어요. 어차피 말도 못하지만. 정미란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박말순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정미란이 선글라스를 침대 위에 툭 던지며 박말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분이세요? 박말순 씨? 그녀의 말투에는 환자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최영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사지마비라 손 하나 까딱 못해요. 밥 먹여주고 기저귀만 제때 갈아주면 돼요. 아, 그리고 절대 밖으로 말 새어나가는 거 없어야 하는 거 아시죠?
정미란이 피식 웃으며 최영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강 부장님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입 무거운 건 제가 보장하니까 사모님은 볼일 보러 다니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까. 최영자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어머, 정말이요? 그럼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와도 되나? 안 그래도 오늘 백화점 세일인데. 다녀오세요. 환자분도 안정이 필요하니 제가 조용히 돌볼게요. 최영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정미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상냥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싸늘하고 표독스러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정미란이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진짜. 오빠는 무슨 이런 냄새나는 집에 나를 보냈어? 건물 팔리면 내 목 챙겨주는 거 확실한 거지? 박말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오빠라니? 사위 강민석을 부르는 호칭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미란이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강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란아. 도착했어? 형수님은 나갔고? 응, 방금 나갔어. 멍청한 여자가 명품백 메고 신나서 나가던데? 근데 자기야, 이 할망구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맞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데 기분 나빠 죽겠어. 강민석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으니까. 밥이나 대충 주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거기 금고 열쇠 찾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어. 아, 나 이따가 족발 시켜 먹을 건데 법인 카드로 긁어도 되지? 마음대로 해. 고생 좀 해줘,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말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작당한 것도 모자라 사위란 놈이 내연녀를 간병인이랍시고 집에 들인 것입니다. 분노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내 딸 지혜를 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 집 안방에서. 정미라는 박말순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 옆 협탁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칙! 라이터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환자가 있는 방에서, 그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콜록, 컥! 박말순이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려 했지만 마비된 근육 때문에 쉰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정미란이 담배 연기를 박말순의 얼굴 쪽으로 후 불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유, 할머니. 냄새 좀 나도 참아요. 나도 이 냄새나는 방에 갇혀 있으려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정미란은 핸드폰으로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는 배달 앱을 켜고 음식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박말수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정미라는 배달 온 족발과 소주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올랐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박말수는 점심도 굶은 채 목이 말라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지혜예요. 문 좀 열어봐요. 박말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혜였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정미란이 족발뼈를 뜯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뭐야? 누가 와서 꾀꾀거려? 인터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철수 오빠.
새언니, 아무도 없어요? 엄마, 엄마. 지혜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귀찮다는 듯 일어나 비틀거리며 인터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초조한 표정의 이지혜가 보였습니다. 정미란이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지혜가 깜짝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누구시죠? 여기 우리 엄마 집인데요. 박말순 여사님 댁 맞죠? 아, 따님이신가 보네. 저는 간병인인데요. 간병인요? 엄마가 집에 계세요? 요양 가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오셨어요. 근데 지금 주무시거든요. 사모님이랑 아드님은 잠깐 나가셨고 환자분 절대 안정이 필요해서 면회 안 됩니다. 지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딸이 엄마 보러 왔는데 면회가 안 된다니요. 문 열어주세요, 당장. 정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 아줌마가 진짜. 강 부장님이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꼬우면 남편한테 전화해 보시든가. 환자 깨니까 그만 좀 하고 가요. 툭. 정미란이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지혜가 대문을 두드리며 오열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 문 좀 열어줘. 방 안에 누운 박말순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내 새끼, 엄마 여기 있다. 문 열어줘야 하는데. 정미라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에이, 술맛 떨어지게. 저 여자가 강 부장 마누라인가? 촌스럽게 생겨가지고는. 정미라는 술에 취해 곧 침대 옆 간이 소파의 대자로 뻗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컹. 방 안에는 정미란의 코 골고는 소리와 박말순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말순은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극한의 분노와 슬픔이 그녀의 뇌세포를 강타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전현놈들이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박말순은 온 신경을 오른손 끝으로 모았습니다. 뇌에서 내려진 명령이 끊어진 신경을 타고 찌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움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검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중지손가락까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정미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환자를 방치하고 술을 퍼마시는 동안 등 뒤에서 무서운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박말순의 시선이 침대 구석에 처박힌 곰 인형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곰 인형의 플라스틱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할멈. 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이지혜의 뺨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굳게 닫힌 친정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선 이지혜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낯선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종로에 있는 구암 한의원이었습니다. 구 원장은 과거 박말순이 생선 장사로 번 돈을 털어 빚더미에 앉았던 그를 도와준 적이 있는 어머니의 오랜 은인이었습니다. 한의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이 성성한 구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지혜의 목소리에 구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이지혜의 눈을 보자마자
구 원장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지혜야, 안 그래도 내가 연락하려던 참이었다. 앉아라. 이지혜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원장님, 엄마가 이상해요. 집에 웬 낯선 여자가 있고 면회도 안 시켜줘요. 남편이랑 오빠는 엄마 요양 같다고 거짓말하고 저 무서워 죽겠어요. 구 원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구나. 실은 어제 네 남편 강서방한테 연락이 왔었다. 네, 그 사람이요? 그래. 나보고 왕진을 좀 부탁하더구나. 장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오니 집으로 와서 진단서를 하나 끊어달라고 하더군. 진단서요? 무슨 진단서요? 구 원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용 진단서다. 박 여사님이 중증 치매에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대가로 꽤 큰 돈을 제시했어. 5천만 원이라던가. 이지혜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식물인간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돈으로 의사를 매수해 법적으로 어머니를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지혜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구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라.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내가 알겠다고 했다. 오늘 오후에 왕진 가기로 약속을 잡아뒀어. 이지혜가 눈물 젖은 눈으로 구 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장님,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구 원장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내 은인이다.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거지. 내가 들어가서 박 여사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올게. 그리고 그놈들이 원하는 진단서 아주 그럴듯하게 써주마. 네, 놈들을 안심시켜야지. 그리고 놈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박 여사님을 빼내야 해. 너는 내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라. 구 원장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악인들의 탐욕을 역이용해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는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박말순의 집 앞마당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구 원장은 일부러 고급스러운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한 손에는 낡은 왕진 가방을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최영자가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유 원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명의시라고요. 최영자는 구 원장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구 원장 뒤에 보이지 않는 5천만 원짜리 진단서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는 강민석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구 원장을 보고는 짐짓 예의 바른 척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건... 구 원장이 손을 들어 강민석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아주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의사처럼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입금은 확인했고요. 환자 상태만 확인하면 바로 써드리죠. 원하는 병명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셨나? 강민석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말이 통하는 의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역시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헛소리도 하시고 아주 심각합니다. 구 원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말순처럼 총명한 사람이 치매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안내는 누가 하시죠?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정밀한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대낮부터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구 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허, 환자 있는 집 공기가 왜 이렇습니까? 소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정밀안이 당황해서 껌을 씹던 입을 멈췄습니다. 아, 네. 아, 환기 좀 시키려고. 강민석이 눈치를 주자 정밀안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구 원장은 혀를 차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진료 중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집중해야 하니까. 특히 저 화장 진한 분, 냄새 때문에 진료 방해되니까 거실에 계시고요. 구 원장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탁 소리나게 닫고 잠금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자기야, 저 영감 진짜 돈만 주면 다 되나 봐. 완전 속물인데? 최영자가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그러게. 의사라는 양반이 냄새난다고 코 막는 거 봤어? 우리가 돈 줬으니 망정이지. 암튼 잘 됐다. 저 영감이 진단서만 써주면 건물 파는 건 시간 문제야. 방 안으로 들어온 구 원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박말순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초점 없는 눈동자. 호랑이 같던 박말순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 원장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저 구간놈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박말순의 눈동자가 천천히 구 원장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일렁거렸습니다. 구 원장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빨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 상태였습니다. 구 원장이 왕진 가방을 열고 장침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제가 지금부터 침을 놓을 겁니다.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밖에 저놈들이 듣고 있어요. 구 원장은 박말순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혜가 보냈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살고 싶으시면 제 손을 잡아보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구 원장은 박말순의 발바닥 용천열과 손끝 십선열에 침을 꽂았습니다. 막힌 기혈을 뚫고 신경을 자극하는 강력한 침술이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꿈틀. 구 원장의 손바닥 안에서 박말순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경련 같았지만 이내 구 원장의 검지 손가락을 꽉 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구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사님, 신경이 살아있군요. 박말순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렇다는 신호였습니다. 구 원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속삭였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늘이 도왔어요. 여사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놈들은 제가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러 온 줄 압니다. 제가 거짓 진단서를 써주고 놈들을 안심시킬 겁니다. 구 원장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박말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혜가 쓴 편지입니다. 나중에 저놈들 잘 때 몰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연기하셔야 합니다. 더 바보처럼, 더 아픈 것처럼. 박말순은 눈을 꽉 감았다 떴습니다.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구 원장은 짐짓 큰 소리로 방 안에 들리도록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허, 상태가 아주 심각하구만.
인지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어. 쯧쯧. 이거 회복 불능이겠는데? 밖에서 엿듣고 있을 악인들을 위한 쇼였습니다. 동시에 구 원장은 박말순의 굳어있는 다리 근육을 풀어주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제가 혈자리만 좀 풀어드리고 갈 겁니다. 다음에 또 와서 치료. 아니, 검사 핑계로 치료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일으켜 세워드릴 겁니다. 박말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구 원장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저 밖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놈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맹세. 30분 뒤 구 원장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땀을 닦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힘드네요. 환자분이 워낙 완강해서 검사하기 힘들었습니다만 소견은 확실합니다. 강민석과 최영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치매 확실하죠? 구 원장이 가방에서 미리 작성해둔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척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사지마비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 이 정도면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강민석이 진단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원장님. 역시 명이시네요. 딱 제가 원하던 내용입니다. 김철수도 옆에서 실실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엄마 재산. 아니, 엄마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구 원장은 역겨움을 꾹 참으며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잔금은 약속대로 입금해 주시고. 아,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하니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경과 기록지가 필요하거든요. 강민석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저희야 감사하죠. 그들은 스스로 호랑이를 집안에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 원장은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닫힌 안방 문틈으로 곰 인형의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지옥불을 보여주겠습니다. 구 원장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박말순이 몰래 손가락으로 써준 글씨, 즉 금고의 진짜 위치에 대한 힌트가 적힌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H호텔 20층 VIP 비즈니스룸.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오늘 박말순 여사의 500억대 빌딩 매각 계약이 체결되는 장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샴페인과 과일 안주가 세팅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으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영자는 오늘을 위해 백화점에서 새로 산 명품 정장을 빼입고 목에는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신 입꼬리가 귀에 걸려 싱글벙글했습니다. 여보, 당신 넥타이 좀 똑바로 해. 오늘 매수자분이 중국에서 오신 큰손이라잖아. 실수하면 안 돼. 김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아, 알았어. 근데 영자야,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아까 올 때 보니까 눈빛이 좀 무섭던데. 아유, 당신은 그게 문제야. 겁은 많아가지고. 구 원장이 써준 진단서 못 봤어? 심신상실. 그냥 숨만 쉬는 인형이라니까?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강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휠체어를 탄 박말순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건
간병인으로 위장한 내연녀 정미란이었습니다. 박말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강민석이 박말순의 휠체어를 상석에 고정시키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좋은 날이니까 얌전히 계세요. 괜히 침 흘리거나 소리내서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요. 아셨죠? 박말수는 대답 대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그녀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흥분에 취한 강민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매수자인 왕 회장과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부장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건물이 아주 요지에 있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저희 장모님이 평생 일궈오신 건물이지만 이제 연로하셔서 관리가 힘들어 내놓게 되었습니다. 강민석이 능수능란하게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매매가 550억 원. 최영자는 계약서에 적힌 0의 개수를 세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550억? 저거면 빚 갚고 강남 펜트하우스 사고 외제차도 뽑고 드디어 내 세상이 오는구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하네요. 성년 후견인 신청 중이라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대리 계약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명의자이신 박말순 여사님의 무인지장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없으셔도 형식상 절차니까요. 강민석이 붉은 인주를 들고 박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장모님, 손 좀 주세요. 그냥 엄지손가락 한 번만 꾹 누르면 됩니다. 강민석이 박말순의 축 늘어진 오른손을 억지로 잡아 올렸습니다. 박말순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영자와 김철수, 정미란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민석이 박말순의 엄지에 인주를 묻히려는 찰나였습니다. 탁! 힘없이 늘어져 있던 박말순의 손이 순식간에 강민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그 힘은 강력하고 매서웠습니다. 강민석이 당황하여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장모님?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빛이 강민석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의 입술이 열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워라. 이 더러운 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샴페인 기포 터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최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 말을. 박말수는 강민석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휠체어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구 원장과 딸 지혜의 도움으로 피를 토하며 연습했던 하체 근육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직근. 휠체어가 뒤로 밀려나며 박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힉. 정미란이 기겁하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사지마비라던 노인이 대소변도 못 가린다던 시어머니가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우뚝 선 것입니다. 비록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그 위압감만은 거인처럼 거대했습니다. 박말순이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어 쫙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건물을 팔아. 이 도둑놈들아. 매수자인 왕 회장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치매의 사지마비라더니 멀쩡하시잖아. 강 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기 계약 아니야?
강민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박말수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강민석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내 이놈, 내가 누워있다고 내 눈이랑 귀까지 먼 줄 알았냐? 네 놈이 내 집에 내연녀를 끌어들이고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자, 장모님, 그게 아니라 짝! 박말순의 손바닥이 강민석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강민석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안경이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건 내 딸 지혜를 배신한 값이다. 박말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며느리 최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고모부가 시키는 대로. 닥쳐라. 시키는 대로 해. 밥에 침을 뱉고 쉰내 나는 미음을 억지로 먹인 것도 시켜서 한 짓이냐? 내가 똥기저귀 차고 누워있을 때 네가 내 면전에 대고 뭐라 그랬어? 빨리 죽으라고? 냄새난다고? 짝! 짝! 박말수는 최영자의 양쪽 뺨을 연거푸 올려붙였습니다. 이건 폐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 주는 시어미의 가르침이다. 마지막으로 박말순의 시선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들 김철수에게 향했습니다. 김철수는 덜덜 떨며 바짓가랑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진짜 몰랐어요. 매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박말순이 지팡이를 들어 김철수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못난 놈, 사내 자식이 줏대도 없이 마누라랑 매제한테 휘둘려서 제 어미를 팔아먹어? 네가 사람이냐? 네가 내 아들이야. 아, 엄마, 잘못했어요. 김철수가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왕 회장과 변호사들은 이미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VIP룸에는 악인들의 비명소리와 박말순의 호통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이지혜와 구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박말순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호랑이 같던 기세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이지혜가 달려와 박말순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일어났구나. 정말 일어났어. 고생했어,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박말순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어미가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내 새끼 마음고생만 시켰구나. 구 원장이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강민석과 최영자, 김철수에게 차가운 일가를 날렸습니다. 당신들,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해. 내가 지난 한 달간 왕진 다니면서 당신들이 무슨 짓 했는지 다 기록해놨어. 허위 진단서 교사, 불법 감금 학대, 변호사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강민석이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며 도끼 어린 눈으로 구 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돌팔이 영감탱이가 우리를 속여? 네가 의사야?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다. 이놈들아.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너희처럼 배신 때리는 게 짐승이지 사람이냐? 구 원장의 호통에 강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말순이 눈물을 닦고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꼿꼿하게 섰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싸서 꺼져. 10원 한 장도 못 줄 테니까 빈몸으로 나가. 그리고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그땐 법대로 할 테니까 각오해라.
최영자가 울며불며 박말순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이지혜가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당신들 엄마 말 안 들려? 당장 꺼져. 지혜의 서슬 퍼런 일갈에 악인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말순은 딸의 손을 꼭 잡고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셔보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엄마, 다리 괜찮아? 무리한 거 아니야? 지혜가 걱정스럽게 묻자 박말순이 지혜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내 두 다리로 서서 저것들 뺨을 올려붙이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지혜야, 우리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엄마가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구나. 응, 엄마. 가자. 내가 엄마 좋아하는 순대국밥 사줄게.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옥 같았던 병상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의 온기를 느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밤이 깊었지만 강민석과 최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말순에게 쫓겨난 그들은 500억 원의 꿈이 산산조각 난 채 허름한 여관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눅눅한 냄새와 분노가 가득했죠. 최영자는 거울 앞에서 박말순에게 맞은 뺨을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흑, 내 얼굴. 이 원수 같은 노인네. 내가 이걸 그냥 둘 줄 알아? 강민석은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진단서를 구겨 던졌습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돈을 놓친 분노와 치욕 때문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네 놈이 그 지팡이 든 노인네한테 맞고 쥐새끼처럼 도망치는 꼴이라니. 너도 똑같은 바보야. 내가 뭘. 당신이 그 간병인인가 뭔가 하는 년이나 끌어들이고 우리가 당한 건 억울하지도 않아? 강민석이 최영자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대로 물러날 순 없어. 우리가 재산은 잃었어도 여론은 잃지 않았어. 강민석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옆에서 김철수가 공포에 질려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매제, 이제 그만하자. 엄마 화 풀리면 그때 빌어도 늦지 않아. 엄마가 우리한테 소송 걸면 어떡해. 강민석이 김철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너한테는 이제 빌딩도 엄마도 없어. 정신 차려. 지금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너도 당했잖아. 네 엄마한테 지팡이로 맞았잖아. 강민석이 김철수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장 인터넷 방송 켜. 아니, 내 엄마랑 누나 욕하는 영상을 찍어.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당한 것처럼 연기해. 김철수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매제의 등살에 떠밀려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강민석은 붓기를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쓴 최영자를 옆에 세우고 자신이 각본을 짜주었습니다. 시작. 불쌍한 아들 연기에 흐느껴. 김철수는 어눌한 말투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말순 여사님의 아들 김철수입니다. 저희 엄마는 사실 저희 누나 이지혜와 짜고 저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옆에 있던 최영자가 마스크를 슬쩍 내리고 부어오른 뺨을 보여주며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사지마비인 척 연기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저희 부부를 폭행하고 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희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사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를 학대하는 잔인한 분이셨습니다. 강민석의 지시대로 영상은 더욱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희 누나 이지혜는 어머니를 부추겨 저와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엄마가 또 있을까요? 이 영상은 500억대 부자 노인의 끔찍한 이중생활, 폐류나 며느리에게 뺨 맞았다는 기막힌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말순의 집. 이지혜는 아침 식사 도중 태블릿 PC를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오빠가, 새언니가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이지혜가 태블릿을 박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온갖 험한 댓글이 달린 김철수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댓글 헐, 돈 많은 집은 시어머니도 무섭네. 저렇게 때릴 수가 있나? 댓글 역시 부자 노인네들은 욕심이 끝이 없네. 아들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다니 너무한 거 아님? 댓글 사지마비가 갑자기 낳는 건 조작 아니야? 재산 때문에 연기한 것 같은데. 박말순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뺨은 때리지도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아들의 얼굴, 부어오른 뺨을 강조하며 오열하는 며느리의 연기가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박말순은 이지혜의 손에서 태블릿을 낚아채듯 가져와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카페 뒤라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저 파렴치한 것들, 지옥불에 떨어져도 시원찮을 것들, 어떻게지 어미를 2번 죽이려 들어. 박말순의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은 참아냈지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저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꼴은 못 본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저것들한테 이 꼴을 당해. 이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말순을 진정시켰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해명하면 돼요. 해명? 해명은 무슨 해명? 저 악마 같은 놈들이 진실을 듣기는 할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구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문을 한 부 들고 있었는데 신문 일면에는 박말순 가족의 이야기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여사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놈들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언론의 칼입니다. 구 원장이 침착하게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노린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사님의 도덕성을 무너뜨려서 성년후견인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겁니다. 재판부가 여사님을 폐륜적인 어머니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거죠. 이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구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구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놈들은 너무 성급했어요. 놈들은 말로 하는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는 증거가 담긴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말순과 이지혜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구 원장이 천천히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기억하시죠? 강민석이가 당신 내연녀를 간병인이랍시고 집에 들였고 그 더러운 간병인이 여사님 방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여사님을 학대하는 모든 장면, 그리고 최영자가 여사님에게 쉰밥을 먹이고
빨리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던 장면. 구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말순의 침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여사님께서 목숨처럼 사수하셨던 그 곰 인형.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말순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잊고 있던 며느리가 촌스럽다며 침대 구석에 던져두었던 그 곰 인형. 그 안에 딸 지혜가 심어둔 비밀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지혜. 그 영상을 공개하면 돼. 박말순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놈들은 국민들에게 불쌍한 척 연기를 했죠. 하지만 우리는 놈들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가장 효과적일 때, 즉 재판정이나 기자회견에서 이 영상을 공개할 겁니다. 이지혜의 눈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제가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저 파렴치한 놈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게 해줘야죠. 구 원장은 박말순에게 심호흡을 권했습니다. 여사님, 이제부터는 감정보다 이성입니다. 놈들의 마지막 발악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차례입니다. 박말순은 태블릿을 밟고 선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던 하늘이 서서히 걷히고 밝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것들이 만들어낸 가짜 세상은 곧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말순의 집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대형 모니터 화면만이 푸른빛을 내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한 달간 곰 인형 카메라에 녹화된 박말순 가족의 추악한 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말순, 이지혜, 구 원장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최영자가 식은 미음을 억지로 먹이며 악담을 퍼붓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최영자 아이고 어머니. 그냥 곱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편해? 이 건물 내가 꿀꺽할 테니까 걱정 말고 눈 감으세요. 박말순은 화면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저 독한 것. 이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박말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볼까요? 저것들 얼굴 보니까 내 속이 다 뒤집어져. 아니, 다 봐야 한다. 내가 이 모든 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 영상은 정미란이 박말순의 침대 옆에서 소주를 마시며 강민석과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정미란 오빠, 이 할망구 진짜 짜증나. 담배 한 대 피워도 되지? 아, 그리고 우리 언제 도망갈 거야? 건물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 빨리 해외로 뜨자. 그리고 다음 클립. 강민석이 밤늦게 박말순의 방에 몰래 들어와 정미란과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민석 조금만 참아, 자기야. 건물 대출금 나오면 최영자 그 멍청한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 장면을 본 박말순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사지마비보다 더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위라는 놈이 친딸을 기만하고 내연녀와 작당하여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현장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내 딸 지혜를. 박말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 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사악함의 깊이는 가늠하기 어렵군요.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라 폐륜과 배신, 그리고 불륜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법정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 곰 인형이 엄마 옆에 있으면서도 저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죠? 놈들은 여사님이 꿀먹은 벙어리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이 영상에는 학대뿐만 아니라 강민석이 건물 담보대출금을 어떻게 횡령할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범죄모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재산 싸움을 넘어선 형사사건으로 번질 겁니다. 구 원장은 태블릿 PC에 저장된 영상을 USB에 옮겨 담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서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혜와 박말수는 구 원장과 함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차분하고 냉철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고 영상을 짧게 확인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제까지 다뤄본 사건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법 감금, 노인 학대, 횡령 및 배임 모의, 그리고 사위의 불륜까지 저들의 모든 죄가 담겨 있군요. 이지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들이 언론에 우리 엄마를 폐륜적인 어머니로 몰았어요. 여론 때문에 재판에 불리해질까봐 걱정돼요. 한 변호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들이 여론몰이를 했다면 우리는 진실로 반격할 겁니다. 내일 있을 성년후견인 심리에서 이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동시에 기자들을 불러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박말순이 한 변호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남을 속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눈에 제가 당했던 것보다 더한 절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 변호사가 박말순의 단단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박 여사님. 복수는 차가울 때 해야 제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이 영상을 터뜨릴 겁니다. 같은 시각, 강민석은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머리를 빗어 올리며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지? 구 원장이 써준 진단서랑 우리가 터뜨린 여론 때문에 판사도 우리 편일 거야. 강민석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박말순, 그 노인네가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착취당한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진실보다 더 강력한 건 그럴듯한 거짓말이거든. 김철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매제, 혹시 그 곰 인형에 뭐 다른 거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영자가 한번 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눈빛으로 노려봐서 못 버렸다고 하던데. 최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당신은 아직도 그 촌스러운 인형 타령이야? 그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사준 거라 노인네가 애착이 심해서 그런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뒤져봤다니까. 강민석이 김철수의 어깨를 툭 치며 안심시켰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내일 재판이 끝나면 어머니는 정신병원으로 가실 거고 우리는 건물 담보대출금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최영자가 황홀한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야. 오빠, 재판 끝나고 우리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거 사자. 그 노인네한테 뺏긴 거 다 만회할 거야. 악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세상의 진실이 되었다고 믿으며 환호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모든 더러운 행위가 낡고 촌스러운 곰인형의 눈을 통해 세상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내일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었던 순간에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한 대형 컨퍼런스홀. 성년후견인 심리를 앞두고 강민석과 최영자가 주도한 여론몰이 때문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강민석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최영자와 함께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여론의 힘을 믿었기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박말순 여사님의 노안과 치매 증세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는 재산을 노린 누나 이지혜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법의 심판을 믿습니다. 최영자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 정신적인 고통을 끝내드리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들의 거짓된 연기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지혜와 구 원장이 굳건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잠시 후 박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어제의 힘없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한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오늘날의 여론이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되었는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을 학대한 진짜 페륜아들이 누구인지,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증거는 저희가 제출한 진단서와 폭행당한 증거 사진입니다. 강민석이 소리치는 순간 단상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정밀한이 박말순의 침대 옆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최영자가 식은 미음을 억지로 먹이며 빨리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시청자의 시선으로 며느리의 잔인한 표정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컨퍼런스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과 강민석이 키스하며 대화하는 영상이 나오자 분위기는 폭발했습니다. 화면 속 강민석의 목소리 최영자 그 멍청한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고 우리 둘이 건물 대출금 들고 해외로 뜨자. 그들의 배신과 범죄 모해, 불륜의 증거가 대형 스크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민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단상을 향해 달려가 스크린을 끄려 했습니다. 당장 끄라고. 최영자는 자신의 불륜 장면이 공개되는 것을 보자 머리채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망했어. 다 끝났어. 그때 박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 영상은 내 아들이 선물해준 곰 인형의 눈이 기록한 것이다. 내가 사지마비로 누워있는 동안 내 며느리가 나를 학대하고 내 사위가 내 딸을 배신하고 내 재산을 횡령하려 했던 모든 악행의 증거다. 박말순은 분노를 넘어선 초월적인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이 추악한 인간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돈 때문에 어미를 팔고 아내를 배신하고 명예를 짓밟은 짐승들입니다. 강민석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홀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강민석 씨 횡령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석은 절규하며 저항했습니다. 놓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산은 원래 자식들 거 아니야. 최영자 역시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박말순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 노인네야, 내가 지옥에 가서도 당신을 저주할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김철수는 이 모든 광경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말순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끌려가는 악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니들이 흘린 그 피눈물,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라. 며칠 후 법원은 강민석과 최영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하고 동시에 박말순에 대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말순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의 건물은 안전하게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박말순은 딸 이지혜와 함께 집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곰팡내와 악취는 모두 사라지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구 원장이 녹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강민석은 횡령모의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될 거고 최영자도 노인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박말순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벌을 받고도 사라지지 않을 병이다. 그걸 깨닫는 게 진정한 벌이겠지. 이지혜가 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둘이 오순도순 잘 살자. 내가 엄마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릴게. 박말순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강인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지혜야. 이젠 나도 네가 준 그 곰 인형처럼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똑바로 볼란다. 박말순은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곰 인형은 침대 구석이 아닌 거실 창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박말순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탐욕이 빚어낸 충격적인 배신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 앞에서 자식들의 인간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순 여사님은 그 지옥 같은 침상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지마비의 고통을 감수하며 가족들의 모든 폐륜과 범죄 모의를 곰 인형의 눈에 기록하셨죠. 그리고 500억 계약서 앞에서 전신마비 환자에서 정의의 심판자로 우뚝 서시던 그 모습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탐욕을 쫓던 악인들은 끌려가게 되었고 박 여사님은 사랑하는 딸 지혜 씨의 곁에서 평화와 명예를 되찾으셨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